서리가 내려앉은 늦가을 아침입니다. 박순자 여사의 집 마당에는 노랗게 잘 절여진 배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칠순을 넘긴 순자의 손은 이미 빨갛게 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무릎보다 며느리들에게 들려보낼 김치 걱정이 먼저인 영락없는 한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때 마당으로 들어서는 하얀색 외제차 한 대. 차문이 열리자마자 묻어나오는 것은 고가의 향수 냄새, 그리고 그보다 더 진한 불쾌감입니다. 첫째 며느리 수진입니다. 아유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백화점, VIP 초청 행사도 다 취소하고 온 거예요. 수진은 명품 가방을 금지용역 품에 안은 채 흙바닥에 구두가 닿을세라 까치발을 듭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시댁은 그저 빨리 탈출해야 할 낙후된 공간일 뿐입니다. 코를 찡긋거리며 젓갈통을 바라보는 수진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습니다. 반면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둘째 지혜는 이미 앞치마가 고춧가루 범벅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고깃집 서빙 알바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그녀에게 이 김장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혜는 얼른 수진의 가방을 받아들며 웃어 보입니다. 형님 오셨어요? 어머님이 형님 좋아하시는 생굴도 따로 챙겨두셨더라고요. 굴? 됐어. 동서나 많이 먹어. 난 이런 비릿한 냄새 딱 질색이니까. 수진은 지혜가 내민 고무장갑을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 결국 그녀가 한 일이라곤 마당 구석에 서서 시계만 쳐다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김장 속이 빨갛게 익어갑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밭은 기침을 하는 순자를 보며 지혜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지혜는 슬그머니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습니다. 지혜 울컥한 목소리로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더트셨어요? 약 좀 바르시라니까. 순자는 그저 허허 웃으며 지혜의 손등을 토닥입니다. 지혜는 압니다. 이 손마디 하나하나에 자식들을 키워낸 세월과 눈물이 박혀있다는 것을요. 지혜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다시 배추 속을 채웁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사랑도 반복되는 무시와 상처 앞에서는 조금씩 그 색이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김장이 끝나고 찾아온 고요한 점심시간. 하지만 밥상 위에는 갓 담근 김치보다 더 매운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박 여사의 낡은 안방. 정갈하게 차려진 보쌈과 김치 앞에 둘러앉은 세 사람입니다. 수지는 젓가락으로 고기 끝을 깨작거리며 연신 거실 벽에 얼룩진 벽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봅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강남 아파트 말이에요. 이번에 재건축 확정되면서 가격이 또 올랐대요. 친정 엄마는 벌써 증여 절차 밟으신다는데. 순자는 대답 대신 지혜의 밥그릇 위에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얹어줍니다. 수진의 눈썹이 움찔합니다. 제 말 듣고 계세요? 어머니도 이제 이 집이랑 땅 정리하실 때 됐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큰아들 명의로 딱 정리해 주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형님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어머니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동서가 뭘 알아? 남편 사업 말아먹고 식당 알바나 하는 처지에 재테크가 뭔지나 알겠어? 어차피 나중에 어머니 모시는 건 형편 좋은 우리가 할 일이니까 어머니도 계산을 똑바로 하셔야죠. 계산. 수진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순자의 가슴 등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수진은 시어머니를 부모가 아닌 현금화해야 할 자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눈은 수진이 입고 있는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 너머 지혜의 해진 소매 끝단에 머뭅니다. 그래. 계산이 중요하지. 나도 요즘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린단다. 수진의 눈이 번뜩입니다. 드디어 노인네가 돈을 풀 결심을 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식사를 마친 수진이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순자는 지혜를 데리고 장독대 뒤편으로 향합니다. 순자는 마당 구석 오래된 장독대 옆에 놓인 가장 낡은 김치통 하나를 지그시 내려다봅니다. 그곳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 통 안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박순자 여사의 평생이 담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낡은 김치통이 가져올 반전은 무엇일까요?
욕심에 눈이 멀어 진심을 걷어찬 수진과 묵묵히 어머니의 곁을 지킨 지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곧 차갑게 식은 김치통 속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내 평생 국밥 팔아모은 것들이다. 누구는 이걸 쓰레기라 부르고 누구는 이걸 보물이라 부르겠지. 순자가 보자기를 들추자 겉면이 하얗게 일어난 낡은 플라스틱 김치통 2개가 나타납니다. 지혜는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순자는 그저 지혜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을 뿐입니다. 순자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수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요. 수진은 시어머니의 침묵을 승낙으로 착각하며 기세등등하게 거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독대 밑바닥, 순자가 평생을 일궈온 10억 상당의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과 통장이 든 낡은 김치통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자식의 도리를 돈으로 환산하는 큰 며느리와 어머니의 구분 등을 진심으로 아파하는 둘째 며느리. 순자의 마음속 저울추는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래, 냄새나는 건 씻어내면 되지만 썩은 마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지. 그녀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깊고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낡은 한옥을 떠나는 2대의 차 위로 전혀 다른 무게의 운명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은 시험인 줄 모르고 치르는 시험입니다. 박순자 여사가 평생 일궈온 유산을 누구에게 전할지 그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마당. 이제 두 며느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순자의 손에는 문제의 낡은 김치통 2개가 들려있네요. 어머니, 저 이제 그만 가볼게요. 저녁에 부부 동반 모임 있거든요. 아, 그리고요. 수진이 코를 막으며 마당에 놓인 김치통을 가리킵니다. 이 김치요, 저희 집엔 안 보내셔도 돼요. 저 이런 거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아파트 복도에 냄새 배면 주민들이 눈치 준단 말이에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자식들 먹이겠다고 사흘 밤낮을 잠 못 자며 준비한 마음이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은 순간입니다. 수진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차에 올라탑니다. 수진은 이미 차 운전석에 앉아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습니다. 큰애야, 이거 가져가거라. 내 아범이 제일 좋아하던 굴 넣어서 정성껏 담갔다. 수진은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린 채 마치 오물을 보듯 김치통을 훑어봅니다. 플라스틱 통 겉면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누런 얼룩이 배어 있습니다. 수진, 아유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낡은 통에서 나오는 김치 찝찝해서 못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제 차 시트에 냄새 배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정말 안 가져가겠느냐?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는데. 수진 선물요? 차라리 백화점 상품권을 주세요. 이런 냄새나는 쓰레기 말고. 아유 짜증나. 저 갈게요. 수진의 차가 일으킨 먼지가 순자의 얼굴을 덮칩니다. 수진이 거절한 것은 김치가 아니라 어머니가 건넨 마지막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섞여 나가는 듯합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가는 하얀 차를 보며 순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수진은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오늘 거절한 것이 고작 김치 한 통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순자는 흙 묻은 앞치마를 털어내며 지혜를 바라봅니다. 뒤늦게 짐을 챙겨 나온 지혜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른 순자의 손에서 김치통을 넘겨봤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바쁘신가 봐요. 제가 가져갈게요. 저 이거 어머니 손맛 그리워서 어쩌나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지혜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식당 일을 하느라 손끝이 갈라진 둘째 며느리. 순자는 남은 김치통 하나를 더 꺼내 지혜의 차 뒷좌석에 조심스레 실어줍니다. 지혜야, 집에 가서 꼭 이 김치통부터 열어보거라. 알겠니? 다른 것보다 이 통이 제일 중요하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맛있게 먹을게요. 어머니 무릎 아프니까 얼른 들어가 계세요. 지혜의 낡은 중고차가 마당을 빠져나갑니다. 순자는 지혜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지만 순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입니다. 이제 지혜가 집에 도착해 그 낡은 뚜껑을 여는 순간 평생 가난과 싸워온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밖에 모르던 수진이 버리고 간 그 냄새나는 쓰레기가 사실은 10억 상가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요? 그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인생은 가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플라스틱 통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해줄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지혜의 좁고 낡은 아파트 주방. 찬바람이 새어들어오는 이곳에 순자가 건넨 김치통이 놓여 있습니다. 지혜는 남편과 함께 늦은 저녁을 준비합니다. 시어머니의 당부가 생각나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잘 익은 김장 김치의 빨간 빛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김치를 한 포기 꺼내려던 지혜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립니다. 이게 뭐지? 김치 포기 사이 비닐로 겹겹이 쌓여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뭉치가 나타납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겨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의 물건들입니다. 낡은 통장 몇 권 그리고 증여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한 두툼한 서류 뭉치. 통장을 펼쳐본 지혜의 눈이 커집니다. 평생 국밥을 팔아 모은 10원짜리 하나까지 기록된 숫자들, 그 합계는 자그마치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보, 이거 어머니가 우리 주시려고. 세상에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까지 있어. 서류 맨 뒷장에는 삐뚤삐뚤한 필체로 적힌 순자의 편지가 붙어 있습니다. 지혜야, 내가 내 굽은 허리 보고 울어준 유일한 사람이다. 이 돈은 내 선한 마음에 대한 하늘의 상이다. 기죽지 말고 살아라. 같은 시각 수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리하게 끌어쓴 주식 투자가 폭락하며 당장 내일 오전까지 수억 원의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 할 처지입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보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입니다. 아, 진짜. 어머니한테 억지로라도 집 팔라고 할걸. 그깟 김치나 주려고 하고 말이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지는 염치불고하고 다시 시댁으로 차를 몰아 달려갑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한옥 대문 앞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흐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안에서는 기척조차 없습니다. 수진 어머니, 저 죽게 생겼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어머니. 대문 옆 담벼락 밑에는 수진이 아까 내팽개치고 간 김치통이 엎어진 채 뒹굴고 있습니다. 수진은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발로 걷어찬 그 통 속에 자신을 살릴 유일한 열쇠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요. 인생은 참으로 묘합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지혜에게는 눈물의 위로가 되었고 수진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어머니가 계신 어두운 하늘을 향해 하염없이 절을 올립니다. 과연 수진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까요? 아니면 더 큰 괴물이 되어 돌아올까요? 이제 모든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참된 것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유산이라고 하면 통장에 찍힌 숫자를 먼저 떠올리지만 진짜 유산은 누군가의 삶에 심어놓은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소란스러웠던 상속 소동이 지나간 지 어느덧 석 달. 박순자 여사의 낡은 한옥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옥의 주방은 이제 지혜의 손길로 정갈하게 바뀌었습니다. 지혜는 10억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었지만 화려한 보석 대신 어머니의 무릎 수술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의 낡은 집을 고치고 그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릎 좀 어떠세요? 물리치료 예약 시간 다 됐어요. 애끼 이 사람아. 내 다리가 호강을 하네. 지혜야, 내가 고생이 많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아 갓 담근 김치를 찢어 올립니다. 지혜에게 이 김치는 이제 더 이상 노동이 아닌 어머니의 인생을 나누어 먹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때 초췌해진 모습의 수진이 마당으로 들이닥칩니다. 투자 실패로 집까지 내놓게 된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순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진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첫째 며느리예요. 동서한테만 다 몰아주는 게 어딨냐고요. 법대로 하면 제목도 있다고요.
순자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곁에 두었던 태블릿 PC 하나를 수진 앞에 내밉니다. 그 안에는 김장날 수진이 마당에서 내뱉었던 폭언과 김치통을 발로 걷어차던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꾸나. 하지만 수진아, 너는 이미 내 김치를 쓰레기라 불렀고 내 입으로 안 받겠다고 선언했지. 내 마음은 그날 그 대문 밖에서 너와 함께 떠났다. 수진은 화면 속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할 말을 잃고 주저앉습니다. 순자는 울고 있는 수진에게 돈 대신 작은 그릇에 담긴 김치 한 조각을 내밉니다. 이거 한 점 먹고 가거라. 사람 도리가 무엇인지 그 맛부터 다시 배워야 내 인생이 살 길을 찾을 게다. 수진이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김치를 씹는 사이 마당 너머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집니다. 지혜는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지혜는 이제 압니다. 김치통 속에 든 10억보다 더 큰 유산은 어머니가 보여준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김치통 안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나요? 혹시 냄새난다고 외면하고 있는 부모님의 진심은 없으신지요? 오늘 밤 그 낡은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